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 논란 상극이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국정조사의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의 축소 은폐 논란의 불길이 청와대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방부의 첫 번째 브리핑 당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군의 잘못된 발표를 다 알고도 또는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조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삼척항 인근이 아니었고 삼척항에 자력으로 들어와서 아예 정박 후에 배에서 선원들이 내린 것까지 모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 거짓 브리핑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북한의 어선 귀순 축소 은폐 논란이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의 논란의 브리핑 당일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도 그 브리핑 장소에 같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고요. 심지어 이 행정관은 17일에서 19일 사이에 국방부를 두세 번이나 오고 갔다라는 내용까지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처음에 터졌을 때 15일 날이 오전 6시 좀 넘었습니다. 당시 해경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서를 씁니다. 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그다음에 국방부, 국정원 모두 다 전파를 합니다. 해경에서요? 그렇죠. 그 해운 선박이 접안을 해서 실제 이제 하고 사람들이 내리고 어디서 왔다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청와대도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군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1차 해경의 보고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8시간 뒤에 군의 발표는 이거와 어떤 면에서 다른 이야기겠죠. 즉, 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들. 그다음에 동력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일단 결과를 내놨고요.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과연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해경 보고를 받느냐 이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고민정 청와대변인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군이 발표를 할 때 해경 발표를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허. 아니 48시간 전에 이미 해경이 다 전파한 내용을 군이 보지도 않고 지금 발표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군 발표도 보면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와대가 오늘 어떻게 해명했냐면 사전에 그 발표를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청와대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배가 이미 와서 정박했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발표를 하는 걸 그냥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어허. 그렇다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현장에 있었고 그 발표는 미리 알았고 그렇다면 청와대도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발표를 그대로 놔뒀다? 묵인했다? 하는 것은 네. 이거는 뭔가 청와대가 의도된 발표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사안이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번지는 이유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해경의 최초 보고 내용을 청와대도 국정원도 군도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해경의 보고서에 따르면 목선 발견 장소가 군의 당초 발표했던 삼척항 인근이 아닌 삼척항 방파제, 즉 접안까지 다 됐다라는 것으로 이미 해경 1차 보고서에는 기입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류 속도로 떠내려왔다라고 군이 발표를 했는데 이와 달리 해경 1차 보고서에는 기관이 수리되어 입항했다라는 내용도 모두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글쎄요.
지금 구자홍 차장, 이 네. 부분에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요. 네. 잘못된 발표를 알고도 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하고 그 현장에서 그대로 듣고 있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상황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상당히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해경 1차 보고서에서는 언론이 나중에 다 밝혔던 네. 그 진실과 다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팩트를 정확히 보고를 한 거고 그 보고한 곳이 어딘가를 보면 전파처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외교안보 정책관실, 그리고 국정원 상황실과 합참 지휘통제실까지 네. 이 유관 부처에는 전부 다 이 상황 보고서가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공유는 확실히 이루어졌는데 네. 왜 엉터리 브리핑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엉터리 브리핑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왜 청와대 행정관이 배석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상황을 정확히 알고서도 이 사건이, 이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좀 축소 은폐하는데 공모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요, 국방부의 이 부실 브리핑을 방치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음날 질책을 했다 밝혔고요. 또 이 사전 조율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청와대 행정관의 행동과 동선을 보면 분명히 이 내용을 미리 알았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몰랐다니요? 일단 뭐 어떠한 모든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입이 10개가 있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런 걸 다 자초를 했죠. 거짓이 있었고 약간의 뭐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냐? 국방부의 본연의 임무를 국민들이 불신하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다시 복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논란에 빠질 수가 있고 엄청난 사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든 누가 결단을 해서라도 제3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권을 가진 걸 꾸려가지고 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밝혀서 국민께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요. 네. 그게 뭐 또 어렵다면 감사원이라도 동원해서 네. 감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그렇죠.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런 의도성에 대해서 오늘 윤도한 수석의 발표를 보면 조금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윤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명이 넘어왔을 때 그거 보도가 나가면 안 됐다. 만일 그들이 모두 기순을 갖고 넘어왔으면 그것이 보도돼서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 있었다. 아하.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4명이 만약에 기순에서 넘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현재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경색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 내 배가 그냥 떠내려왔다라고 해야지만이 어떤 면에서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분명히 귀순 의사를 가지고 동력을 이용해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기 위해서 정박을 했고, 그리고 이모를 전화하기 위해서 전화까지 달라고 그랬고, 뭔가 귀순 의사가 있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나갈 경우에 남북 관계에 뭔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하.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 행정관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걸 보면 이 사태가 자꾸 확대돼서 네. 어떤 면에서 귀순하고 이걸 밝혀지면 북한이 화낼 테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저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국방부가 이렇게 모든 판단과 발표를 정무적으로 했나요? 군이 원래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조직인가요? 네, 저는요, 이렇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게 차분하게 어떻게 진실이 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지 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네. 일정 부분 자제됐으면 어떤 좋지 부분이 않을까. 과도한 의혹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조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밝히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데 네.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네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은폐 축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해상 경기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동력을 이용해서 배가 150km 이남까지 오는 동안 아무런 이 경계 초병 근무자들이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 해안선이 네. 뚫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안 경비를 좀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네. 또 은폐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명백하게 밝혀서 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부도 역시 당시 해경 보고를 받은 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어서 다 밝힐 수는 없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합심과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우리가 국방부 기자분들에게 설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같은 해경의 첫 번째 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어제 청와대도요, 오후 늦게 브리핑을 하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표현했던 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이 군을 두둔하는 듯한 해명으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이 인터뷰가 아니고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를 했군요.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도 군에서 자주 쓰는 용어다.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역시 아나운서 출신 대변인이어서 사전적인 단어, 뜻을 가지고 해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단어의 뜻의 용도에 대해서 좀 제가 봐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의미와 다르게 지금 해명한 것을 보이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과 부두와 방파제, 인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고민정 대변인의 그 발표 중에서 군에서 인근이란 말을 자주 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자, 군이란 게 어떤 조직입니까? 정확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좌표로서 이야기하는 조직입니다. 경도 위도해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 가서 침투해라, 어느 지점 쏴라 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대충 그 인근에 쏴라 이렇게 하는 조직입니까? 세상에 군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군이라는 거는 정확도를 생명을 하는 조직입니다. 자, 그 배가 어디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야 될 게 바로 군인데 네. 그걸 군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건 도대체 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네. 상당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정할 때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자 하면 되는 건가요? 군에서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좌표를 지정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해명을 한 3번, 4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 말장난 같은 느낌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게 과연 청와대의 입장을 해명하는 대변인의 브리핑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근과 항의 단어를 같은 뜻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라면 항, 방파제, 부두, 인근 중에 의미가 가장 다른 것은 이걸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인근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두고요. 군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브리핑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다 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군에서도 사실 이 발표를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청와대 행정관이 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보실하고도 미리 이런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실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군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사실은 뭐 이 모든 비난을 지금 군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청와대하고 합의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게 대통령 직속에 사실은 NSC가 있지 않습니까? 그 NSC 상임위원장을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정의용 실장이 리비아에 있는 우리 인지를 왔을 때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건 어떤 면에서 외교부가 발표할 사항을 본인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뭔가 네. 자랑스러워 할 거니까. 근데 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실장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유리한 거는 자기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불리한 건 뒤로 숨어서 자 군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청와대하고 다 상의해서 한 건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라고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당은요, 북한 어선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4명 가운데 2명을 속전속결로 조사한 뒤에 서둘러 귀환 조치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간이 굉장히 큰 것이죠. 첩보학에서 얘기하면 접촉선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짜냐 진짜냐, 이 간첩으로 내보낸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정치권에서는요, 합동 신문조사팀이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사람을 2시간 정도만 신문하고 곧장 돌려보냈다. 서둘러 귀환시킨 것에 대해서 야당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로 2명을 올려보낸 거 아니냐. 아까 분명히 지금 그 얘기 설명을 들었죠. 4명이 다 귀순할 경우에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명은 서둘러서 귀환
시키고 2명만 귀순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국가의 일이라는 것은 전례와 관례가 있고요. 프로토콜,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조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조사가 끝난 후에 돌려보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빨리 돌려보냈냐.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고민정 대변인 그 경우도 똑같은 경우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한 거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하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심을 해줘야 되는 것은 정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빨리 조사단을 꾸리든지 그 뭐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야당과 여당의 감정이 이렇게 골이 깊은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는 저는 사실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내지는 감사원이 나서서 빨리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밝혀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전까지 빨리 그게 해소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